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2월 18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지도부와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한 200몇 명이 모여서 국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연석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한동훈이냐 아니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할 것인가. 자, 이 문제인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한동훈 체제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 일부 비윤, 사실상 반윤으로 불리죠. 김웅 의원을 비롯해서 최재형 의원 몇 사람이 여기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을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지금 비윤, 반윤으로 완전히 찍혔기 때문에, 낙인 찍혔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친윤이 앞으로 당을 주도하겠죠. 공천도 다 친윤 쪽에서 주도하겠죠. 공관위원장도 그렇고 선대위원장도 원희룡 장관이 들어오더라도 다 친윤 쪽에서 주도하니 본인들의 입지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을 하면은 지금 이준석과 같이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들이죠. 주로 김웅도 그렇고 최재형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이 한동훈 장관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 당에 남아있기가 어려워졌죠. 원래 김기현 대표 때는 두 사람이 서로 만나기도 하고 해서 내통을 해서 어떻게든 당에 잔류하려는 그런 일종의 꼼수를 쓸 수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었으면은 이준석은 당에 남아있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거기 같이 호흡을 맞추던 김웅, 최재형, 허나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전체 국민의힘 전체 그러니까 총선 구도를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해서 비대위가 출범을 하는 건데 이 비대위를 성공시켜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입지가 흔들리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계속 흠집을 내는 겁니다. 김웅 같은 경우는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 딸 김주애와 비교를 하는 그런 일종의 망발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한동훈 흔들기를 하는데 사실 비대위원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가 오지 않습니다. 비대위원장이 가지 않습니다. 주로 그 안에서 이미 다 논의가 이루어져서 합의 추대하는 형식도 취하고 또 얼마나 귀하게 모셔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집으로 찾아가서 이 삼고초려를 하기도 하고 사무실 같은 데 찾아가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원래 지금 정치권의 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깎아내리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부에서 민주당에서야 또 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니 검찰공화국이니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 자기들의 입지가 불리해진다고 한동훈 장관 깎아내리기를 시도를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한동훈 장관과 그리고 한동훈 장관 비대위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친윤 핵심에서 일종의 배수진을 쳤습니다. 배수진을 치면서 비명계는 민주당에 있는 거고 비윤계들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는 그런 배수진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한동훈 장관이 외부 일정을 돌연 다 취소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마을 변호사 10주년 기념식 여기에 공개 행사인데 여기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인호공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외부 일정만 소화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한동훈 장관이 오늘 오후에 나갔으면 기자들이 대거 몰려가서 또 여러 가지 질문도 쏟아내고 해서 정치적 이슈를 놓고 문답을 하다 보면은 이 행사의 취지가 또 빛이 바래지고 하니 아마 이것을 인호공 차관이 대신 참석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일은 오전에 국무회의가 있고 오후 2시에는 국회에서 법사위가 열립니다. 법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하죠.
아마 내일 국회 법사위로 가면은 이 상태에서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로 가면은 여러 가지 이 많은 논란 그러니까 저 질문들이 막 쏟아지겠죠. 기자들이 질문 쏟아지는 것뿐이 아니고 법사위 안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행 이것을 놓고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질문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일 오후 법사위 전에는 한 장관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그 거취 결정이라는 게 오늘이나 내일 오후 법사위 전에까지는 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 거취라는 것은 결국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겁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거죠. 오늘 이 배수진을 또 하나 쳤는데 친윤 그러니까 여권 관계자 발로 동아일보와 조실보에 계속 보도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여권 관계자의 코멘트를 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비대위원장을 안 맡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입당도 안 한다는 생각이다. 자, 이런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이 삼고초로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합의 추대를 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일부라도 당원인의 지지자가 원하지 않으면 비대위원장을 안 맡을 뿐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 나왔던 총선에 참여하는 문제, 출마까지 이것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는 말이 지금 여권 관계자 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역대 비대위원장은 합의 추대를 해왔는데 지금 이렇게 일부에서 아주 극소수지만은 한 서너 명, 많아야 한 5명 되는 111명 국회의원 중에서 국민의힘 그 정도 사람이 자기들의 입지가 없어지니 이 반발을 하니까 그것조차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오늘 2시부터 그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여권 핵심부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반발이 나오고 하면은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던지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연석회의가 2시부터 열리는 연석회의를 앞두고 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언론에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반발을 하면은 굳이 반발을 하고 합의 추대가 아니고 반발을 하면은 굳이 한동훈 장관이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 그러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를 하는 이유가 김기현 대표가 전 대표가 석연찮은 이유로 물러났기 때문에 이 총선을 이끌 사람이 없었어 이렇게 하게 된 건데 그러면 더 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반발을 하지 말아라. 그 반발을 하는 것이 이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차원에서 이 배수진을 치는 말로 당원과 지지자가 원하지 않으면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고 국민의힘에도 입당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여권 핵심부에서 나오는 말이 연석회의 분위기 조성용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지금 2단계까지 왔는데 퇴각을 하기 힘듭니다. 지금 이틀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체제가 확실하다고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죠.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각을 하기는 힘들다. 하나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뭐 당무에 개입한다는 이런 그 논란을 넘어서서 처음에는 이 김기현 대표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 선거를 치르는 것을 원했겠죠.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김기현이 양손에 떡을 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나는 당대표, 하나는 울산 선거 재출마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 사달이 일어났습니다. 사달이 나서 김기현 체제로는 도저히 안 될 걸로 판명이 났고 그래서 들어서는 것이 비대위원장인데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아무나 되는 것을 뭐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거죠. 같이 정부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 사람인데 그래서 아마 교감하에 한동훈 카드가 유력하게 떠올랐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도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이걸 2단계에서 철회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여기서 퇴각을 하면은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인데 상당히 이미지 손실을 가져올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 상황에서 퇴각을 하면은 안철수 의원이 한 10여 년 전에 혜성과 같이 나타났죠. 지금 한동훈처럼 나타났습니다. 좀 나타나는 등장하는 경로는 다르지만은 그때 전국 순회 콘서트를 하면서 안철수 신드롬을 일으켰는데 그 첫 번째 이 정치권 진입이 서울시장 선거, 그때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로 시장직을 던졌죠. 그래서 그때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범야권의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그때 안철수가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았는데 지금 한동훈처럼 엄청나게 높았는데 그냥 박원순에게 양보를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고비마다 자꾸 철수를 하니까 나중에는 안철수 이름을 따서 안철수 한다더니 또 철수하느냐 이렇게 해서 조롱을 당하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지금까지도 계속 부담이 돼서 남아있는 그 상황이죠. 지금 비슷하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정치권에 입문하는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가 비대위원장인데 이걸 이런저런 이유로 좀 어렵다, 반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철수를 해버리면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갈 수밖에 없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이 된 부분도 다 무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까지 나왔던 대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아직은 여전히 크다. 그리고 또 하나 발표 시점이 아마 내일 오후 법사위원회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자,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그렇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